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전심전력을 다한다. 호랑이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봅니다. 호랑이로서야 토끼 같은 하잘것없는 것은 한 주먹감도 안 되기 때문에 슬슬 느릿느릿 가다가 앞발로 한번 툭 건드려 잡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에도 있는 힘을 다하는데요. 200kg의 몸으로 100m를 5초에 달리는 속도로 달려가 순식간에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토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호랑이에게 쫓기는 토끼는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포기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토끼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의 일격이 날아들 때까지 1초 뒤에 당장 호랑이한테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는데요. 그런데 그런 호랑이보다도 못하고 토끼보다도 못한 게 바로 인간인 제 자신입니다. 저는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는 일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 들고 게을러집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는 마음으로 일찍 판을 거두어 버립니다. 저는 시인이므로 시 쓰는 일에 가장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를 생각하는 날보다 시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정작 시를 쓸 때도 제 마음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소진될 때까지 쓰지 않습니다. 쓴 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떤 때는 서둘러 발표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다가 잃어버리는 게 많다 하더라도 아예 사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시느냐고 그만 음성을 높이고 화를 냅니다. 노인이 무슨 그런 잔잔한 일에까지 신경을 쓰느냐. 제발 좀 아들 하는 대로 잠자코 계시라고 딱 잘라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계단에 앉아 구걸하는 거린이나 전동차를 떠도는 시각장애인들을 만나면 아무리 주지 않아도 1,000원짜리 한 장은 주자고 다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조차 다짐으로 끝나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잠을 잔 의자에서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들의 그 가난한 냄새를 싫어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고도 어느새 얼굴을 찌푸린 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이제 저도 호랑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제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에 태고사라는 한국식 전통 사찰을 지은 무량 스님은 최선을 다하고 나면 배울 점이 많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무량 스님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혼자 힘으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절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만 해서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언제나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가가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 그림이 꼭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결과에 기대하거나 집착하면 뜻밖의 자신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 제대로 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을 눈앞에 둔 학생은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강한 결심이 있어야 하겠죠. 걸레질을 할 때는 걸레질만을, 달리기를 할 때는 달리기만을 생각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어릴 때 양지 바른 마당에 앉아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며 그렇게 놀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햇빛은 하나의 초점이 모아질 때만 종이를 태웠습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도 결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20여일 동안 먹지도 않고 수탉에게 곁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미로서 오직 안전하게 알을 부화할 생각만 하죠.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나의 한계다 하고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금만 더 견뎌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한계라는 것은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정한 것이니까요. 이제 좀 쉬고 싶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타협한 타협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마음이 분산되어 그 어느 것에도 최선을 다하기 어렵겠죠. 처음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은 2개의 화살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전심전력을 다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2개의 마음, 적당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 두 마음 중에 이제는 하나를 완전히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늘 새벽에 이렇게 낭독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마지막엔 거칠어질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